교실은 텅텅 멈춰버린 종소리, 학교 붕괴가 시작됐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스쿨존 표지판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문제는 그 아래가 비었다는 사실이다. 유난히 밝은 노란색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이 골목을 채우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들의 발소리, 책가방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써라고 외치며 뛰어가던 숨가쁜 목소리, 정문 앞에서 잠깐만 하며 아이의 옷깃을 다듬던 부모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뚝 끊긴다. 학교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는 먼저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체육기구가 있다. 바람이 불면 철이 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교문에는 자물쇠가 늘어져 있다. 여기는 더 이상 등교하는 장소가 아니다.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로 변했다. 그 변화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늦게 도착한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설마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올해 한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57곳이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누군가의 삶에서 지도가 바뀌는 일이다. 길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뀐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의 미래에 대한 감각이 바뀐다. 그 변화는 숫자보다 먼저 시작된다. 교실은 텅텅 비어있고 멈춰버린 종소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한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학교 붕괴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도심이라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방 얘기로 치부하기에 너무 많은 장면이 도시에 있다. 높은 건물과 밝은 간판이 있는 동네에서도 학교가 벼간다. 가상의 학교 서운초등학교는 서울권 상업지와 주거지가 맞물린 구역에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래전에는 아이 많은 동네의 상징이었다. 체육대회 날이면 주변 도로에 차가 줄지어 섰고 급식실은 늘 분주했다. 학부모들은 이 동네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동네의 형태가 바뀌었다. 가족이 살던 공간이 혼자 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작은 원룸과 단기 임대주택이 늘었고 주거 비용은 올라갔다. 상권은 확장됐지만 보육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아이를 둔 가정은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결과는 냉정했다. 학생 수는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용히 줄었다. 그러다 어떤 해에 갑자기 임계선을 넘었다. 학교는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해 전교생은 21명이었다. 신입생은 3명. 3명의 이름은 입학 명단에 남았지만 그 이름들이 불러질 교실은 오래 가지 않았다. 졸업식은 조용했다. 사진을 찍을 때 어른들이 더 많이 울었다. 아이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사라지는 개학교라는 사실은 사실 그 아이들에게는 사라지는 개 동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전학을 가면서 울었다. 우리 학교는 나쁜 일을 해서 없어지는 거야. 어른들은 대답을 망설였다. 나쁜 일이 아니라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 결과라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학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학교가 사라진다. 이 모순이 지금 한국 곳곳에서 반복된다. 농촌에서는 더 조용한 형태로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가상의 해솔분교는 산자락 아래에 있었다. 학교 건물은 크지 않았고 운동장도 넓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는 마을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날도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던 날도 있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운동장에 낙엽이 쌓였다. 그 모든 계절의 장면이 학교를 중심으로 반복됐다. 전교생이 7명이 되자 사람들은 그래도 버텨보자고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아이가 늘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을은 이미 알았다. 다시 아이가 늘어나려면 누군가 들어와야 한다. 누군가 들어오려면 살 집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돌봄이 있어야 한다. 학교만 남아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학교가 문을 닫았고 가장 먼저 떠난 건 젊은 부부였다.
아이를 멀리까지 통학시키는 건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었다. 매일이 물류가 된다. 등교는 출근처럼 되고 하교는 야근처럼 된다. 아이는 피곤해지고 부모는 지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차라리 이사하자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한 가정이 떠나면 마을은 더 비어진다. 더 비어지면 다시 누가 들어오겠는가. 그래서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중단이 아니라 이주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된다. 학교가 사라진 뒤 마을에 남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다. 떠난 사람들의 흔적이다. 빈집이 늘고 가로등이 어두워지고 작은 상점이 닫는다. 그 과정은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 마을이 사라질 때는 대개 울음소리보다 침묵이 먼저 온다. 올해 폐교가 57곳까지 늘어난 건 저출산 때문이라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속도와 구조의 변화다. 예전에는 학생이 줄어도 학급이 줄어드는 시간이 있었다. 한 학년이 3반에서 2반이 되고 2반에서 1반이 된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대응할 시간을 얻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짧아졌다. 학급이 줄어드는 단계를 건너뛰고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단계로 바로 들어간다. 교육 과정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동아리, 행사, 급식 체계, 심지어 학교의 정체성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학교는 숫자만큼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여기에 더해 가족의 이동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에 이사는 계획이었다. 집값, 직장, 교육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결정했다. 지금은 다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학교가 흔들리는 순간 빠르게 움직인다. 특히 맞벌이 가정일수록 돌봄이 무너지면 버티기 어렵다. 통학이 길어지고 방과 후가 줄면 그 가족에게는 생활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학교가 조용해지는 단계에서 이미 가족은 떠나기 시작한다. 학교는 떠난 다음에 무너진다. 이게 도미노의 본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교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허브이고 지역 문화의 거점이고 공동체 연결망의 중심이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이 흔들리면 단지 교육이 아니라 지역 생활 자체가 흔들린다. 회교는 지역이 약해졌다는 결과인 동시에 지역을 더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학교가 없어져서 마을이 무너진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 문장이 너무 자주 사실이 된다. 가상의 인구지역 정책 분석가 김서연은 이 현상을 생활구조의 붕괴로 해석한다.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만으로는 학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네를 만들지 않으면 학교는 계속 무너집니다. 회교는 출생률의 결과가 아니라 아이 있는 삶이 가능한지 여부의 검사 결과처럼 나타납니다. 그는 특히 도심형 폐교를 위험 신호로 본다. 농촌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의 최전선이었지만 도심과 수도권의 폐교는 사회 구조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도심의 학교가 사라지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리고 그 직감은 이동을 부른다. 교육 시스템 컨설턴트 박도윤은 폐교의 속도 자체가 정책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추어 교원을 줄이고 를 통합하는 방식은 비용 관점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비용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만큼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작은 학교를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포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교육의 질이다. 소규모 학교에서 과목 다양성이 줄어들면 지역의 교육 만족도가 떨어진다. 만족도가 떨어지면 전출이 늘어난다. 전출이 늘면 학생 수는 더 줄고 다시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진다. 이 악순환은 단기간에 돌아간다. 그래서 폐교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한 결과다.
지역경제 연구자 이정민은 폐교가 지역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학교는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단지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습니다. 잃는 순간 투자도 유입도 멈춥니다. 그래서 폐교는 경제 지표 이전의 심리 지표입니다. 지역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이정민은 학세권이라는 단어가 단지 부동산 마케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논리라고 말한다. 학교는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그 조건이 꺼지면 도시는 늙고 마을은 사라진다. 회교 도미노의 무서운 점은 단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학교가 통합되면 통학거리가 늘어난다. 통학이 늘어나면 돌봄이 약해진다. 돌봄이 약해지면 맞벌이 가정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가정은 떠난다. 떠나면 학생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줄면 다음 학교가 통합 대상이 된다. 이 흐름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그래서 올해 57곳이라는 숫자는 올해만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의 누적, 일가능성이 크다. 종소리가 멈춘 학교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지역의 변화는 그 뒤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도 반전의 장면은 존재한다. 가상의 소도시에서 통합 대상이었던 미담초등학교는 전교생이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학교는 방향을 바꿨다. 학교가 방과 후에 문을 닫는 대신 지역과 손잡고 하루를 늘렸다. 아침 돌봄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원 대체가 아니라 경험 중심으로 확장했다. 저녁 시간대에는 주민자치조직이 운영하는 마을 프로그램과 연동했다. 부모 입장에서 핵심은 단순했다. 맡길 수 있느냐. 그 확신이 생기자 전학이 늘었다. 일부 가정은 일부러 이 학교에 맞추어 이사를 고려했다. 학교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니 다시 선택지로 들어온 것이다.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는 출생률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족 유입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김서연은 이를 인구를 부르는 인프라라고 표현한다. 학교가 살아있으면 마을도 살아있다. 마을이 살아있으면 아이도 들어올 가능성이 생긴다. 이 선순환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구현되진 않지만 적어도 원리는 명확하다. 학교는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다. 학교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통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현장에서는 단순한 찬반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통합은 필요한 선택이고 어떤 통합은 지역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따라서 중요한 건 폐교를 막자가 아니라 붕괴의 속도를 설계하자에 가깝다. 전문가 박도윤은 통학의 기준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통학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은 떠나고 떠날수록 지역은 늙는다. 통합을 하더라도 통학이 생활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이 필요하다. 통학이 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순간 그 지역은 빠르게 무너진다. 이정민은 폐교 이후에 공간 활용을 사후 처리로 두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학교 가문을 닫고 나서 활용을 고민하면 결국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방치된 폐교는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를 부르고 지역 주민에게는 상처로 남는다. 그래서 폐교를 논의하는 순간부터 공간을 무엇으로 바꿀지 주민과 함께 계획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사라져도 지역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김서연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만으로는 학교를 살릴 수 없고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의 생활 구조가 무너져 출생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즉, 학교와 인구 문제는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그래서 지역이 버틸 수 있는 주거돌봄 교통 문화가 함께 묶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교육부만의 문제로 두면 해답은 늦어진다. 지금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서 아이가 있는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도시는 상권이 커지는데도 가족이 살기엔 더 불편해지고 있다. 어떤 마을은 학교가 사라진 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끝에서 사람들은 같은 문장을 말한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학교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는 먼저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폐교 발표의 뉴스가 아니라 사라지기 직전의 침묵이다. 올해 문을 닫는 57곳의 학교는 그 침묵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종소리가 멈춘 건 학교만이 아니다. 키울 수 있는 동네라는 믿음, 지역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 다 당연하게 여겼던 공동체의 맥박도 함께 느려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쩌면 붕괴의 첫 장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여러분의 동네 학교는 아직 종이 울리고 있는가? 혹시 고향에 돌아가 보니 학교가 그대로가 아니라 비어 있진 않았는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다음 세대도 가질 수 있을까? 학교는 건물이 아니다.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 인프라다. 종소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 소리가 사실은 수업 시작이 아니라 동네의 생존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